이막을 꿈꾸는 중년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째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60세 이미옥입니다. 한평생을 한 가정의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며 사회생활까지 해왔던 미옥 씨.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후 마음의 변화가 시작됐답니다. 제가 2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30대 후반, 40대, 50대가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자신을 너무 살피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서 공허함이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좀 들기 시작했고, 지금 뭔가 시작을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공허함에 빠져 일상이 그저 무료했다는 미옥 씨. 그런 그녀에게 활기를 찾아준 취미가 하나 생겼답니다. 우연히 지인이 작은 그 땅을 줘가지고 텃밭을 가꾸게 됐는데 고추, 깻잎을 심었어요. 그걸 따다 먹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선 신선한 거를 따다 먹는 그 기쁨, 그게 행복감인 것 같아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와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그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재미를 찾은 건데요. 그녀의 삶에 이런 변화를 찾게 해준 건 불과 2달 전 우연히 알게 된 특별한 만남 덕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그 허브 종류는 꺾꽂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꺾꽂이를 할 때 꺾어가지고 바로 땅에 심나요? 물에다 뿌리를 내려서 심어야 하나요? 계속 물을 못 주면 걔네들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다 담가서 뿌리 내린 다음에 심으시는 게 좋아요. 영상통화를 통해 농사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그녀. 그런데 미옥 씨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저희 혹시 숙제하셨던 그 대파 지금 보여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내 거 이만큼 컸어요. 제 것도 이만큼 컸어요. 우와, 대박 많이 컸다. 저마다 가꾼 농작물 자랑에 흠뻑 빠진 사람들. 대체 어떤 모임인 걸까요? 텃밭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작물 선정, 내가 기르고 싶은 것들, 또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거를 밭에서 같이 심어보고 자라는 모습도 보고요. 사실 이 모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생애전환 문화예술 학교 수업. 5, 60대 중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년 수강자가 늘 만큼 인기도 꽤 높다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 세대들, 그러니까 신중년 세대들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자신의 위치가 사라진다라는 거였거든요. 사회에서는 자신이 사회생활하는 위치가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굉장히 난감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자신의 위치를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들이 농산물이 되었건 어떤 생산활동이 되었건 그러면서 아주 작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각 지역 문화재단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재능을 찾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 제가 요즘 느끼는 그 작은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행복? 누가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이잖아요. 저의 어떤 소소한 행복을 사람들한테 나누고 또 그런 관심을 같이 갖는 사람들과 또 함께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배우려고 하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고자 하면은 요즘은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도해 보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제가 느꼈던 그 기쁨, 행복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중년들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네, 저희도 신중년의 제2의 인생을 이제 응원하는데요. 이 화면을 쭉 보면서 든 생각이 인생 2막을 정말 활짝 잘 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 또 나의 재능이 뭔지 잘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고영직 문학평론가님께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지금부터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작은 강연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박수로 네.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영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태초에 멋이 있었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 변난섭 선생님하고 장기석 선생님 두 분 말씀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일단 해보자.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머리로 아는 지식보다 몸으로 터득하는 지식, 이건 이제 안목지라고 합니다만 그런 지식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김옥중이라는 시인의 시를 읽다가 포복절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늙어가는데 너는 익어가는구나, 이런 시기를 봤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통닭구이였습니다. 많이 나는 되네요. 늙어가는데 네. 너는 익어가는구나. 야, 기가 막힌 제목인데. 이 시를 보면서 이게 이게 수도력이 높은 선생이 쓴 것처럼 이 늙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익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던져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력도 아주 특이한 분인데요. K1 이종격투기 선수였고 또 원정원수를 또 타셨고 지금은 요리사로 자기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자기 인생 유전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새로운 서사, 다른 서사를 좀 남들과 다르게 서사를 그려가는 모습에 참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아무래도 생활 보수파가 되기 쉬운데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신중년들에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신중년들이 대체로 겸손의 미덕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움켜쥔 손을 이렇게 펼 줄 아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저는 우리 몸에 세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눈총이 아니라 눈길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그 옆에 서 있고자 발길이 재촉하는 이 발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군가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신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루과이의 작가 중에 에두아르도 갈리아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인간의 세포는 분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멋있는 얘기 같고요. 저는 물론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게 문학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누가 시켜서 사는 어떤 이 타율적인 궤도가 아니라 자기 궤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혁명이란 말이 리볼루션이지 않습니까? 이 리볼루션이란 말의 원래 어원은 블루션이란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블루션이란 말이 원래 궤도라는 뜻입니다. 이 9to6의 궤도가 아니라 좀 다르게 돌릴 수 있는, 앞서 이제 이 변난석 선생님이나 장기석 선생님이 보여주신 다른 궤도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도전, 실험, 모험들이 신중년 이후에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은 이 머리로만 이렇게 터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몸으로 터득하려고 하는, 텃밭을 가꾼다든가, 동물을 돌본다든가,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이런 어떤 활동들에서 나오지 않나 싶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서사를 좀 새롭게, 좀 다르게, 좀 그려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좀 우리 사이에서 좀 어르신들이 꼰대가 아니라 좀 꽃대라는 말은 제가 처음으로 썼습니다만 어떤 누군가에게 손길을 이렇게 내밀 수 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그 50 이후의 삶에서는 이 자기의 인생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이제 부사로 표현하자면 하마터면 같은 것.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이것도 못 해보고 내 인생을 이제 하직할 뻔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좀 우리의 삶을 좀 다르게 궤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만나고 또 인문학과 만나는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 같고요. 또 문체부하고 또 아르떼에서 4년 전부터 그런 어떤 활동들을 앞서 VCR 잠시 보셨습니다만 생애전환학교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예술은 우리에게 낯선 감각에 도전하게 하고 또 인문학과에 만나면 인문이란 뜻이 이 사람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문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좀 그 예술가 만나고 인문학과 만나면서 낯선 일에 도전해보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4년 동안 문체부하고 아르떼에서 해온 생애전환학교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지금 많이 이제 50대, 60대 이런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국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란 것도 있고요. 또 서울시민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 전공 세미나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에 참여하신 50대, 60대들이 좀 다른 어떤 그 궤도를 많이 그리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언론인 중에 장아멜이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장아멜이라는 작가가 우리는 늙어가면서 시간을 발견한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꽤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좀 다르게 그리려고 하는지 고민하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무겁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쯤 이렇게 도전해보는 것들이 좀 많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에게 좀 다른 상상력과 다른 어떤 어떤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서울시라든가 문체부라든가 부산시라든가 이런 여러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애전환의 경험들 를 많이 도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4년째 그 활동을 하면서 돌아보면 우리나라 신중년들은 많은 경우에 경제 활동에는 관심이 많지만 자기 앞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애 전환에는 다소 둔감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전 사회적으로 50 이후의 신중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다른 앞에 두 분 선생님들이 여러 보여주신 것처럼 각자의 사례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각자의 사례, 이 인생은 실전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첫 해였던가요? 생애전환학교 첫 해에 문학과 한 달 살기라는 프로그램을 아르떼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작가들을 모셔서 그 작가들과 함께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글도 써보고 어떤 문학관에 가서 스테이도 해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짰는데 많은 신중년 분들이 자기 개발 서적을 읽겠다라고 한 거예요. 되게 이제 그래서 이 서울역 앞에서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했는데 제가 다르게 이제 선배님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혹시 젊은 세대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이생망이란 말 모르시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망했다가 이생망인데요. 이 이생망 정신을 갖고 우리가 좀 살 필요가 있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슬퍼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춤추고 놀자라고 하는 어떤 이 마음의 태도 전환 같은 게
자기 앞에 삶을 좀 그동안에 살던 대로의 삶, 이 변난서 선생님이 앞서 살던 대로 삶에서 좀 다르게 살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이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관성이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이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의 바른 의미에서 좀 선배 시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선배 시민들이 좀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좀 온기가 있고 좀 더 인기척이 살아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참 멋있는 그 시를 한 편 읽었습니다. 김용만 시인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아름다운 것들은 땅에 있다. 시인들이요. 호박순 하나 걸 수 없는 허공을 파지 말라. 땅을 파라. 이런 시를 쓴 것을 보고 상당히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삽질을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좀 저 높은 그 하늘이 아니라 발밑에 자기 앞에 그 인생길을 담담하게 또 걸어갈 수 있는 한 줌의 작은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선배 시민들이 좀 많아지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세대 전쟁의 양상을 좀 띠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좀 뭐랄까요,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인정이 살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신중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실의 시간, 되게 인생의 전환은 상실의 경험으로부터 많이 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나 가까운 지인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자기가 갑자기 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저도 한 3년 전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상당히 좀 당혹해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고독한 시간에 좀 다른 자기 앞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다른 인생에 대해서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좀 살려고 하는 새롭게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좀 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어떤 분의 책 중에서 격월관 잡지 민들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이 발행인이셨던 현병호 선생님의 그 어떤 글을 보다가 참 재밌는 그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우리 자연스러운 몸의 에너지에 따르면 이게 짝다리 짚기라고 하죠. 자세가 좀 삐뚤어지는 짝다리 짚기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이 애국주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 국민교육 현장이라 이런 경험들이 있고 지금 50대, 60대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짝다리 짚기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현병호 선생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살지 말고 자기의 에너지에 의하여 살자라고 한 얘기를 오늘 제 이야기의 좀 결론으로 삼아서 마칠까 합니다. 자기 앞의 인생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미국의 시인이 노버트 프루스트라는 시인입니다만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담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인생길을 좀 다르게 좀 궤적을 돌리고 다른 궤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신중년들이 좀 뭐랄까 세상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심각한 두려움을 표시하는 말이 이 포모증후군인데요. 이런 포모증후군에 빠져 있는 그 신중년들이 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경제적 공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포가 신중년의 뒷덜미를 좀 누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공포와 또 이 포모 증후군의 사로잡혀 있는 신중년의 삶이 있습니다만 이 삶에서 이 삶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좀 다른 삶을 궤도를 돌릴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 인생길을 개척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한 줌의 모험이 필요하고 뭔가 염탐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늙어가는 삶을 살 것입니까? 익어가는 삶을 살 것입니까?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영직 문화